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고 밑으로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에서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 잘 섞여서 놀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또래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었고 외톨이였습니다. 우울한 감정들을 항상 갖고 살아온 것 같고 자해는 거의 매일 버릇처럼 하며 자기 스스로를 해코지하는 거죠. 자살 시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인데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은 매일 들고 맨날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대학교도 자퇴했습니다. 20대 초반엔 동기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더 문란하게 생활했고 여러 남자를 만나왔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역겹지만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다가와도 의심부터 들고 진지하게 오래 만나지도 못합니다. 연인 관계여도 스킨십에 대하여 너무 거부감이 들고 역겹고 관계 후엔 그 사람에게 정도 떨어집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낫고 싶은 마음에 정신과도 가서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치료도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버겁습니다. 주변 사람도 모두 떠나와 버렸고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변해야 될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현대에는 우울증 많죠. 자 일단 우울증의 원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울증은 뭐예요? 살기 싫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울해, 무기력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야. 그럼 왜 살기 싫을까? 자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려고 삽니까? 아니요. 사랑하려고 살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힘으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살려고. 그래서 힘들 때가 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이해해주고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치유해주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나 힘들어. 그러면 상대가 너 얼마나 힘들었어? 나 위로해주면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살고 이러려고 살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병이에요.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 사랑을 거부해. 마음이. 그리고 오직 뭐만 있어요? 공격성만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것밖에 몰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서로 미워하는 것만 알아. 무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오직 사랑과의 소통은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 공격성이 있으면 살기 싫죠. 인생이 사랑 주고받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계속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믿고 나 자신 싫고 남도 싫고 하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죠. 우울증은 바로 그런 마음의 병이에요. 무의식 속에 공격성이 있다. 엄청난. 무의식 속에 보통 사람들도 다 공격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공격성과 사랑이 반이에요. 50대 50. 그래서 누가 미운 행동 미워. 그리고 내가 나 자신한테 실망하면 나를 공격하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만 또 50은 어때요? 누군가 이쁜 행동을 하면 사랑해. 나에 대해서도 내가 100점 맞으면 잘했어.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사랑과 미움이 반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뭐예요? 그 비율이 훨씬 초과돼서 거의 공격성이야. 거의 미움이야. 이분은요 거의 사랑이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과 잘 섞여 놀지 못하고 이게 뭐야? 소통의 부재. 논다는 건 뭐예요? 아 그거 재밌어. 재밌어요 노는데 재미없어요. 왜? 미움밖에 없어. 애들을 보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별로 애들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쁘지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놀려고 하면 재미도 없어. 이게 공격성적인 마음이죠. 사랑은 뭐예요? 재미있고 친구를 보면 잘 있었어? 나 너 보고 싶어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또래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었대요. 트러블은 뭐야? 공격성이죠. 싸우는 거니까. 친하고 재밌고 내일 가면 철수를 보겠지, 영희를 보겠지 이게 아니라 내일 가면 또 싸우겠구나. 이 마음이잖아요. 공격성이에요. 트러블이 있었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렇죠. 누가 같이 놀려고 해요? 응? 놀려고 안 하죠. 공격하는데. 우울한 감정들을 항상 갖고 살아온 것 같고. 그렇죠. 이 우울한 감정이 뭐냐면 공격성이에요.
그리고 내 공격성 때문에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와. 싫어. 괴로워. 그러니까 안 오니까 밖을 공격하던 공격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 속에 공격성이 있으면 이건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해야 돼. 밖에 보이는 사람을 막 공격하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이제 나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해를 매일 하는 거죠. 자기를 막 칼로 긋고 이런 행동을. 자살 시도도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죠. 죽는 거에 대한 생각.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죽어. 너 같은 건 죽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죽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야 돼요. 응?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곳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못 다니죠. 당연히. 대학교도 자퇴했습니다. 적응이 안 되죠. 20대 초반엔 동기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강의 때 뭐라고 하죠? 밖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내 마음이다. 내 안에 여자인 나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 너 따위는 성폭행 당해도 싸 하면서 나를 막 공격하는 그 공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현실에서 이런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후로 더 문란하게 생활했고 왜? 자포자기. 그래 너 따위는 너는 그래서 우울증은요. 외부의 상황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무시하고 수치 주고 공격하기 때문에 오는 질환이에요. 남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응? 그리고 조그만 밖에서 공격성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탓이 하지 않고 동기한테 성폭행을 당할 때 네 탓이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랬을 거예요. 그래 너는 당해도 싸 이랬을 거예요. 자기한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러니까 그 후로 더 문란하게 생활했죠. 여러 남자를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남자가 좋아서 만난 거면 괜찮아요. 사랑해서 만난 거면. 그런데 남자가 역겹지만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역겹대요. 근데 왜 만날까요? 남자를 자기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도 남자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역겹고 갈구하는 거죠. 제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다가와도 의심부터 들고 진지하게 오래 만나지도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다가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따위를 좋아할 것 같아 저 사람이? 괜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공격성임이에요. 야, 저 사람이 너 좋아한다. 네가 이쁘니까 좋아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야, 너같이 못생기고 너같이 못나고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제가?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또한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인정 안 하고 공격하는 공격성이에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낫고 싶은 마음에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치료도 받았지만 도움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초기 증상일 때는 그래도 우울증 약을 먹고 치유도 되기도 하고요. 또한 기분 전환도 하고 산에 다니고 하면 좀 나아지지만 이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무의식 속에 온통 나를 공격하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 이 글을 보내신 분 날마다 본인한테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가 있죠. 응? 이렇게 니 꺼질게. 죽어버려. 왜 살아? 응? 아이고 열등하고 비천하고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니? 응? 나도 너 싫어. 그냥 죽어버려. 없어져 버려. 넌 고통당해서 싸. 너는 그래서 싸. 이러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칼로 막 찌르면서 공격하면서 이게 자기가 하는 줄도 몰라. 이걸 알아차려야 돼. 자기가 하는 거. 이 마음, 무의식 속에 이 에고, 이 마음, 공격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분명 생활 속에 엄청 올라오는데 이 마음을 놓치고 있어요. 예민하게 알아차려 보세요. 느껴져요. 심지어 소리로 올라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상담하다 보면 소리로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봐서 증세로 봐서 분명히 소리도 들리고요.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짜 에고예요. 무의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가짜 에고, 자운성가에서 관념이라고 하죠. 공격하는 관념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응?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내 내면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 자아가 있어요. 공격성의 에고가. 그 에고를 알아차려 보세요. 혼자서 알아차리기 힘드시면 반드시 수행 모임에 꼭 오세요.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일상생활도 힘들고
결국에는 자살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해서 페인이 될 거예요. 힘내시고 일단은 처방을 내리면 운동부터 하세요. 몸에 자기를 공격하는 에너지는요. 어떨 때 나가느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나가요. 격렬한 운동. 특히 복싱 같은 거 있죠. 킥복싱. 막 요가도 요새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격성을 이렇게 띈 운동 같은 거. 과격한 운동을 하세요. 과격한 운동. 그게 밖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길고 오래 많이 할수록 좋아요.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자기 속에 내면에 올라오는 공격적인 마음을 알아차려 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임에 오셔서 무의식 속에 공격하는 에고를 자아를 찾아내서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